QLD TQQQ를 들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부자가 되는 느낌이 안 드실 겁니다. 계좌는 오르락내리락하고 마음은 더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래서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는 맞게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남들보다 늦은 걸까? 그런데 진짜 부자 되는 과정은 원래 이렇게 조용합니다. 소리도 없고 박수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QLD TQQQ는 수익을 크게도 만들지만 감정도 크게 흔들어 놓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돈이 늘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도 남몰래 부자가 되고 있다는 징후를 QLD TQQQ 투자 습관에 정확히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데 속으로는 자산이 쌓이는 사람들의 공통 패턴입니다. 이걸 한두 개라도 이미 하고 계시면 지금 느끼는 불안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통일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전제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QLD TQQQ는 마법이 아닙니다. 대신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를 믿는 사람은 조용히 부자가 되고 감정을 믿는 사람은 시끄럽게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티가 안 납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왜 저 사람은 승진해도 차가 그대로지? 왜 저 사람은 수익 나도 말이 없지? 왜 저 사람은 갑자기 급할 때도 표정이 편하지? 그게 바로 징후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돈을 덜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의도적으로 씁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절약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기준이 생긴 겁니다. 내가 왜 이걸 사는지, 이게 내 인생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그 질문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QLD TQQQ 투자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월급날 들어온 돈을 남기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부터 먼저 나가고 남은 돈으로 삶을 맞춥니다. 생활비를 투자에 맞추는 순간부터 게임이 바뀝니다. 이걸 하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매달 자산을 키우는 자동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동장치는 하루 이틀의 성과로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3년, 5년 지나면 뒤에서 조용히 폭발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월급이 적어서 못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준이 생기면 돈이 적어도 방향이 생깁니다. 방향이 생기면 QLD, TQQQ 같은 강한 도구도 통제가 됩니다. 통제가 되면 복리가 붙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빠른 한방을 싫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조용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흥분을 싫어합니다. 상승장에 들뜨는 말, 단기간 몇 배, 이번 주의 끝장, 이런 단어에 마음이 잘 안 움직입니다. 대신 시간을 좋아합니다. QLD TQQQ에선 이게 핵심입니다. 레버리지는 시간을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군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오늘 수익에 중독되고 아군으로 만드는 사람은 3년 뒤에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용히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매수를 이벤트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동이체처럼 만듭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일정한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계좌를 안 보는 날이 생기고 안 봐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생기고 그때부터 진짜 강해집니다.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상위권으로 들어온 겁니다. 세 번째 징후는 비상금이 생기는데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강력합니다. 대부분은 돈이 조금 생기면 티를 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조용히 부자가 되는 사람은 반대로 숨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목적이 과시가 아니라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QLD TQQQ 투자에서 비상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생존 장치입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계정이 아니라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부자가 되는 사람은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완충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이 완충이 생기는 순간부터 매수가 달라집니다. 떨어질 때 공포로 멈추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만이 레버리지에서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또 흔한 장면이 나옵니다. 폭락 오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준비 없이 들고 있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폭락은 끝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할인입니다. 이 말이 허세로 들리면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이 말이 현실로 들리면 이미 조용히 부자가 되는 루트에 들어가신 겁니다. 네 번째 징후는 소득이 들어도 생활이 크게 안 바뀝니다. 이게 진짜 고수의 특징입니다. 보통은 월급이 오르면 집이 커지고 차가 바뀌고 구독이 늘고 외식이 늘고 결국 남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부자가 되는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소득이 오르면 먼저 투자 규모가 올라갑니다. QLD TQQQ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승진하거나 보너스를 받았을 때 내 계좌에 레버리지를 더 얹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내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를 들어 자동 매수 금액을 늘리되 동시에 현금 안치도 같이 늘립니다. 혹은 변동성이 부담되면 QLD 비중을 늘리고 TQQQ 비중은 규칙 안에서만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의 힘을 키우면서도 복주를 막습니다. 이걸 하는 사람은 이미 돈의 언어를 배운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남과 비교를 덜합니다. 이건 정신적으로도 엄청 편해집니다. 누가 어디 갔다, 누가 어떤 차 샀다, 누가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 그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본인 안에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QLD, TQQQ 투자자에게 비교는 독입니다. 남이 수익 인증하면 내 규칙을 버리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레버리징은 칼이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반대로 비교를 끊는 순간부터 레버리지가 도구가 됩니다. 비교를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기준을 글로 써두는 겁니다. 언제 산다, 얼마까지 산다, 어느 상황에서 멈춘다, 어느 상황에서 줄인다.
이런 문장이 생기면 남의 인생이 내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6번째 징후는 돈 얘기가 줄어듭니다. 진짜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머릿속 주인공입니다. 점심값도 계산하고 주유도 계산하고 카드값도 계산하고 매일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조용히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이 배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대신 돌기 때문입니다. QLD, TQQQ 투자에서 시스템이란 이런 겁니다. 급여일 자동이체, 자동 매수, 월 1회 점검, 연 1회 리밸런싱, 그리고 예상된 변동성에 대한 대응 규칙. 이게 돌아가면 하루하루의 시세가 인생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돈이 아니라 삶을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가족, 건강, 시간, 프로젝트 이런 게 다시 중요해집니다. 이게 부자의 진짜 얼굴입니다.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머릿속의 고요함입니다. 7번째 징후는 돈보다 시간을 더 귀하게 봅니다. 시간이 귀해지는 순간 사람이 바뀝니다. 바쁨을 자랑하지 않고 약속을 줄이고 꼭 해야 할 것만 남기고 내 에너지를 아낍니다. 이게 돈이 생겨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QLD, TQQQ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트를 덜 봅니다. 뉴스에 덜 휘둘립니다. 시황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합니다. 월급쟁이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는 정보가 아니라 시간 관리입니다.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사람보다 한 달에 한 번 제대로 점검하고 나머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레버리지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복리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방치는 전략이 아닙니다. 대신 과잉 대응을 줄이는 게 전략입니다. 체크는 하되 행동은 규칙일 때만 합니다. 그 차이가 계좌를 갈라놓습니다. 8번째 징후는 말이 바뀝니다. 이건 진짜 결정타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용히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지금 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범위 안에서만 하겠습니다. 이 말투는 자기 통제의 말투입니다. QLD, TQQQ 투자에서 자기 통제는 수익률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통제력이 없으면 한 번에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력이 생긴 사람은 핑계를 줄이고 행동을 단순화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조용히 따라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현실적인 질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QLD, TQQQ는 위험한데 해도 되나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나요? 언제 팔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답의 방향은 하나로 보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QLD, TQQQ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신의 한 수가 아닙니다. 내가 무너질 때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 전부를 한 번에 넣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비상금을 확보합니다. 매수는 나눕니다. 점검은 정해진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도 규칙을 둡니다. 수익이 났을 때 흥분해서 더 몰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안전한 자산이나 현금으로 옮겨서 다음 조정을 준비합니다. 이 한 줄만 지켜도 레버리지 투자자의 생존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미 조용히 부자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징후 중에서 단 2가지라도 해당되시면 이미 방향은 맞습니다. 특히 생활비 아래로 살기, 비상금 만들기, 비교 끊기, 자동화 만들기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계시면 지금이 화려하지 않을 뿐입니다.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QLD, TQQQ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실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시험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천재가 됩니다. 시장이 나쁠 때는 누구나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조용히 부자가 되는 사람은 좋을 때도 똑같고 나쁠 때도 똑같습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시장이 대신 돈을 벌어다 줍니다. 반대로 기분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시장에 월급을 갖다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강하게 남기겠습니다. QLD, TQQQ를 들고 있는데 불안하신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해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갖추는 겁니다. 그 구조가 생기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옵니다. 돈이 늘었는데도 티가 안 납니다. 계좌가 커졌는데도 마음이 더 조용합니다. 비교가 사라지고 소비가 줄고 시간이 귀해지고 말이 바뀝니다. 그때가 진짜입니다. 당신이 미처 느끼지 못하더라도 남몰래 부자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하나라도 뜨끔하셨다면 그건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성장 중이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가시면 됩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